네, 안녕하십니까. 대치 입시 컨설턴트 이시용입니다. 자, 얼마 전에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때 저는 누나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는데, 누나가 딸 셋 학부모입니다. 딸 첫째는 고등학생이고 나머지 둘은 중학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입시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고요. 근데 나누다 보니까 누나가 저한테 이런 걸 묻더라고요.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는 너네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궁금했나 봐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그 질문을 듣고는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요런 내용들은 그 부모님들이랑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공유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지켜볼 건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시킬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 수학 시간표의 안정화인데, 이게 시간표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커리큘럼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일단은 수학 학습의 운영을 좀 안정화시키는 건 무조건 초등학교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두 가지만 들으면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예는 누구였냐라고 하면, 실제 이제 저희 아이는 아닌데 저한테 부탁했던 두 분의 전문가가 계세요. 한 분은 지금 대치동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잘 보내고 있는 입시 선생님, 강사, 의대 1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대 1타 강사 자녀분이었어요. 수학 강사였습니다. 그 자녀분을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이제는 가르쳤던 경험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치동이긴 한데, 입시 컨설턴트세요. 저보다도 경력이 높으세요. 한 35년 정도 입시 컨설팅을 하신 분이세요. 대입 입시 컨설팅을 하신 자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입시에선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서슴지 않고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해줘도 다 좋은데 딱 제한을 둔 건 선행 속도에 대한 제한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진행을 해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외에는 저한테 모든 걸 맡기는 상황이었죠.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 그리고 이 두 분의 전문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때 너무 찬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기본 개념이나 또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온라인을 이용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온라인이 실질적으로는 학습 효율이 가장 좋은 컨텐츠입니다. 자,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도 되고요. 저희가 사교육비 절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시간 효율이에요. 심화나, 여기서 말하는 심화라는 건 고등심화, 중등심화, 초등심화, 사고력, 경기 다 포함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전문적으로 어떤 학습의 깊이를 가져와야 될 때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질의응답이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지면서 아이의 사고가 확장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대면 수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맞고요. 그 대면 수업도 토론식 수업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을 아이들이 장착하는 구간에서는요, 실제 온라인이 인강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유리하고요, 아이의 학습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런데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되게 이상한 게, 어릴 때부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실제 어릴 때는 엄마표로 온라인 학습을 많이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학원에 의존하고 온라인 학습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온라인 학습을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본 영상을 보신 어머님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최소한 수학이라는 녀석은 시간적인 효율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진도를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나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효율적으로 습득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아이를 대상으로 어떤 작업을 했냐라고 하면, 아이한테 인강을 하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질적으로 완성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씩 체크를 하고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런 걸 저는 보통 학습 이력 점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 학기의 과정만 제대로 해봐도 얘가 이 정도의 시간을 쓰게 되면 이 정도의 역량을 갖다가 한 학기 과정에서 갖고 오더라가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은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초중등 과정은 학원에서 하는 커리큘럼보다 더 빠르게 습득이 되고 효율이 좋아진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기본 과정과 유형 정도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이 가장 좋은 세팅을 먼저 하는 게 시간표의 안정화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도 최소한 온라인 학습을 활용해서 자기주도 학습적으로 못한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학습 이력 점검하는 선생님을 붙여서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다라고 하면, 온라인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해서 나의 진도적인 속도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거는 무조건 하겠다. 이 효율을 가져와야 심화를 할 수 있는
있는 거나 사고력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인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심화탐구 활동이라는 걸 반드시 시킬 겁니다. 자, 심화탐구 활동이 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머님들 알고 있는 입시적으로 보면 수시 있잖아요. 수시가 심화탐구 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범주 안에서 심화탐구 활동을 해가지고 선생님의 관찰평가를 학생부에 녹여내겠다. 이게 수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심화탐구 활동에 대한 경험은 사실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소재가 많아지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심화탐구 활동에 어머님의 관심도 사실 없는 부분도 있고요. 학교에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심화탐구 활동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영재원이나 과학탐구대회입니다. 어머님들이 저한테 영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교육을 해서 영재원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영재원을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은 하지 마세요. 단, 이 아이가 영재원 응시 시점에 아이가 1, 2주 정도만 대비를 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건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영재원을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안 들어가든가 영재원을 꼭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영재원을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영재원에서 하는 심화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과학탐구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영재원에 들어가서 탐구 활동을 할 거냐, 아니면 영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과학탐구 활동을 통해서 심화탐구 활동을 할 거냐,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과 계열이 아니야, 과학탐구대회 같은 거는 안 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아 라고 했었을 때는 문과 계열의 탐구 활동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경우는요 조금 더 책을 많이 좀 깊이 있게 읽고요,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갔을 때 하는 게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문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인 요소가 많이 결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학년 때 활동들이 많이도 없고요, 하기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영재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과학탐구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단 영재원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꼭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꼭 입학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재원에 들어가신 학부모님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영재원에서 활동하는 걸 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보세요. 영재원에서 활동하는 걸 모니터링을 해서 아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줄 만한 주제를 뽑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랑 연동된 과학탐구 대회를 또 연결하세요. 결론은 영재원에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과학탐구 대회까지는 가보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어머님이 아이를 도와서 과학탐구 대회 뭐든 좋아요. 초등학교 때는 자연관찰대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창의력대회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과학전람회나 발명품 대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이가 뭐가 됐든지 간에 과학탐구 대회 하나를 잡고요, 제가 탐구 대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지필평가를 응시하는 대회가 아니에요. 엄마랑 같이 준비를 해본다라고 하면 하나씩 출품작에 대한 부분들, 또는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개요서나 발표 동영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대회라는 겁니다. 제가 왜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런 대회 준비를 해보라고 하냐면, 최근에 영재원도 마찬가지인데 지필평가로 아이들을 평가하기보다는요, 실제 이런 탐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입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취약한지, 또는 얼마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아이들이 어떤 거는 좋아지고 어떤 거는 안 좋아지는지도 정확히 모니터링이 되세요. 그러면 실제 이 분야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전공자를 붙여서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기준들이 생기시고요, 그때는 돈을 쓰셔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어머님들이 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라고 하면, 아이랑 영재원도에 지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실제 과정을 평가해서 모집을 하는 영재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 부설 영재원들이 요즘은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영재원에 못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인 과학탐구 대회를 통해서 과정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아이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면서, 포트폴리오는 보통은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개요서도 많이 작성하게 되고요, 발표 동영상도 찍게 되고요, 보통 보고서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는 출품작 설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 아이의 심화탐구 역량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부터 보통 많이 하게 되고요, 4, 5, 6학년을 해보시면 학년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역할들이나 분량들이 굉장히 달라요. 사실 초등학교 4학년들은 거의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은 아이들이 하는 요소도 있고 부모님이 도와주는 요소도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책들이나 발췌문들을 갖다가 인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6학년이나 중1 아이들은 이렇게 단계별로 1년에 한 번씩 해온 아이들은 동급보다 굉장히 역량이 좋아져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학년이나 중1 때는요, 실제 전공자를 데리고 와서 컨설팅을 받거나 대회 준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실제 전공자들은 과외로 섭외할 때 과외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섭외가 사실 가능합니다. 왜? 수학을 가르쳐 달라는 것보다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분야를 가르쳐 달라는 게 훨씬 더 아이들 입장에서 그 선생님들, 전공자 입장에서는 가르치기가 수월하거든요. 자, 그리고 웬만하면 전공자들을 섭외할 때도요, 논문을 좀 많이 써본 대학원생들 위주로 섭외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전공자 섭외까지 가기 전에도요, 매년 실제 과학 탐구 대회는 하나씩은 반드시 나가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대회들을 나가보면서 아이가 어디까지 해내는지를 지켜볼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이가 잘 못 해내더라도 이걸 확인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유의미해요. 어머님들이 아이의 수시적인 역량을 한 번도 체크를 안 하고 고등학생이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이런 역량 체크 없이 그냥 지필평가 준비로만 달립니다.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대회들을 참여하는 물리적인 시간은 사실 전체 공부하는 시간 대비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공부를 못 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등학교 때부터 심화탐구 활동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빠른 친구가 초4 때부터, 그 다음에 초6이나 중1 때 어떤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초4, 5 때부터 시작을 해서 6학년이나 중1 때는 제대로 된 아웃풋을 낼 수 있게끔 전공자를 붙여주시는 것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 단계에서 우리 두 가지는 놓치지 말자고요. 수학의 시간표 안정화나 효율을 가지고 오는 거 하나,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를 가장 효율적으로 아이가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습관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 하나, 두 번째, 심화탐구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수시적인 역량을 갖다가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아이한테 유의미한 아웃풋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진행해 주시면 아이는 입시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